안녕하세요. 오늘 스크럼 주니어에서 스크럼 마스터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셨는데요. 한 20명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그림이 캐리커처 그림이 제가 아닌 딴 사람이 그려져 있어서 속아서 오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너무 잘 그려서 감사드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애자일을 한다고 주변에 막 떠들고 다니고 까불고 다닌 게 한 2007년이니까 벌써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떤 애자일 관련된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딴 데 가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아주 예전 애자일 코리아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최근에는 좀 제가 애자일에 대한 부침도 있었고 또 다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딱히 별로 이런 자리를 갖지도 않았고 요청이 와도 그냥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었다가 최근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막내 PM이었는데 저랑 1대1 면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유행이라는데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 한번 따볼까요? 10년 전부터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유행이라고 하는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네 일이나 똑바로 하고 목표를 다시 잡자.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제 속으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얘를 볼 때마다,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이분을 뵐 때마다, 이놈이 뭘 믿고 스크럼 자격증이나 딴다고 계속 분노가 이렇게 차면서, 저는 한 10년, 11년 하면서 되게 제가 좋아했고 정말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애자일 스크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다니 라는 게 있었고, 그 와중에 마이 앤트 멜이라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데 노래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 노래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가자고 했고 그곳엔 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자고 했는데 함께 힘겹게 오르는 언덕 너머에는 웬일인지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 이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개삽질이죠. 옛 어른들은 여긴가 아닌가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래서 제가 했던 애자일은 옛날에 초반에 좀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이 실패했던 애자일은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애자일 막 시작하시는 혹은 스크럼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질문한 적도 있고,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막 따로 스크럼 하시는 분들 가서 관찰한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니어 스크럼 마스터가 되겠죠. 아직 연차, 전문 용어로 하면 짬밥이 아직 좀 덜 되신, 연차가 낮으신 스크럼 마스터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랙티스나 어떤 실수나 혹은 성공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는 기회를 잡아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전에 세션에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블로그나 여러 가지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금 제 마음대로 스크럼 주니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스크럼 주니어 분들에게 좀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 한 3가지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잠깐 좀 양해 말씀드리면 되게 건조하지 않으세요? 저 지금 되게 건조해서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첫 번째 좀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는 한글로 왜 하필 애자일이야 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너무 자극적인 제목은 기레기들이라는 짓이라서 저는 좀 약간 간지나게 Y 애자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 지난주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저희 회사에 다른 팀에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지라 보드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지 봐주세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지라 보드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 이렇게 넣는 게 맞냐, 어떻게 되냐 계속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대부분 스크럼 주니어에 해당되신 분들의, 아까 오전에 링커피 할 때도 동일한 현상을 봤는데 어쩔 수 없이 하우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당장 급하니까 뭐 해야 되죠? 회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람들이 지겨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어쩔 수 없이 하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사실 보통 이런 질문 들어오면 요걸 먼저 물어봅니다. 왜 애자를 하려고 하냐? 너 해봤자 욕먹을 확률 높다. 하지 말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자일이냐 뭐 등등 해서 왜 애자를 하려고 하냐? 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위에서 시켜서 하라고 했어요. 뭐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윗사람이 하라고 해서, 불러보니까 좋아 보여서, 개발자가 하자고 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계속 물어보면은 대부분 짜증을 냅니다.
됐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우에 좀 더 집중해서 여쭤보곤 하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거 좀 많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저도 있는지 몰랐지만 애자일 관련된 프랙티스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형된 것도 많고 요새는 또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와서 이거저거 섞어서 많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아직 애자일을 좀 여러 번 실패를 하셨거나 아니면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실패 아직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뭐부터 하지 하다가 결국은 일단 시험 보니까 데일리 미팅부터 하게 됩니다. 쉽죠? 15분만 하면 될 것 같고 사람 모여서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막 이런 막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딱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를 봤는데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다 하면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한두 명씩 늦게 됩니다. 지하철에 막혀서 듣고 뭐 그냥 늦잠 자서 듣고 9시 반에 하자고 했는데 9시 한 50분에 오고 한 10시에 오고 사람 늦게 오니까 점심시간에 하자.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면 커피 마시려야 되니까 안 오고 참여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사람들도 불만이 이제 쌓이기 시작됩니다. 나 2주 동안 똑같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어제 뭐인지 물어보냐. 어제랑 오늘 나는 똑같고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러고 한 달, 두 달 되면 결국 애자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 아니죠? 작년인가요? 되게 유행했던 개발자분이 쓰셨던 유행했던 블로그 글이 있는데 스크럼은 쓰레기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잘하려고 했으나 그 하우에 집중해서 하게 됐으나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 모르게 애자일이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보통 옛날에 어떻게 하면 애자일 팀이 성공하죠? 라는 질문들이 저희 애자일 코치들한테 되게 많았고 나름대로 막 토론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예전에는 개발자 능력이 좋은 개발자들이 많으면 애자일 팀이 성공한다 라는 좀 정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건 필요 없고 셀프 오거나이즈 된 팀이면 자기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동기가 좋으면 애자일 팀이 성공한다 라는 얘기가 또 정설처럼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문제가 애자일 코치, 스크럼 마스터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조직의 구조나 여러 가지 물론 되게 압박이나 제약성이 많이 있겠지만 꽤 많은 부분이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코치가 못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전에 그 애자일 코치랑 스크럼 마스터가 다르다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개념 없이 막 섞어서 쓰겠습니다.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코치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스크럼 주니어들 이제 막 시작하시지 이제 6개월은 지났다고 보통 보고요. 어느 정도 좀 스크럼을 돌려보셨던 애자일을 해보셨던 분들이 초반을 지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 생각보다 애자일이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스크럼 마스터, 애자일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 회사에서 애자일 코치나 스크럼 마스터를 하고 계시다면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레날이 애매합니다. 특히 만약 본인이 개발팀을 맡고 있는데 개발팀의 테크 리더가 혹은 뭐 개발 리더가 태스크 매니지먼트를 본인이 하고 있다면 정말 애매해집니다. 롤이 겹치는 경우 되게 많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팀에서 되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역할이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데일리 미팅하고 칸반 보드에 스티커를 옮겨놓고 온라인으로 정리하고 점심 먹고 돌아와서 회의록 정리하고 그걸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스크럼 마스터 할 일이 없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거저거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할 일이 없는데 개발팀은 야근한다고 합니다. 눈치 보이니 같이 야근하죠. 블로그 보다가 쇼핑하다가 계속 눈치가 보이니까 이것도 해드릴까요? 해서 회의록도 대신 써주고 회의실 예약도 잡아주고 그래서 테크 리드의 비서로 전락하신 분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애자일 코치 스크럼 마스터는 비서 같은 역할 아닌가요? 라고 실제로 대놓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럼 마스터 뽑아주세요. 난 비서가 필요해요. 이런 분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을 따겠다고 한 그놈이 한 얘기인데 본인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보니 나는 월급 물팡인가? 팀에 기여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은 오퍼레이션하고 뭐가 다르지? 회의실 예약하고
회의록 대신 적어주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면 통역해주고 개발자가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면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근데 왜 개발자들은 나한테 안 고마워하지? 나는 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월급 누팡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사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꽤 유명하신 스크럼 마스터에 대한 평가였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다른 개발자한테 든 얘기인데 스크럼 마스터는 개발자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 평가였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 되게 사실 유명하신 분이었고 되게 잘하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정말 궁금했고 왜 애자일이 자꾸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라는 궁금함이 들면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크럼 마스터 애절 코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나? 도대체 R&R이 왜 이렇게 우리는 애매해지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고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 팀에 애절이 필요했던 건가?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 애절이 필요했던 건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애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팀은 워터폴이 더 날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두고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애절 스크럼 안 해도 굉장히 잘 돌아가거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굳이 애자일을 꼭 적용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팀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이 아니겠죠. 100% 모든 회사는 당연히 지속 성장을 추구합니다. 모든 지표는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나이도 우상향이 되긴 하지만 본인의 실력도 우상향이 돼야 되고 우리 팀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매출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 조직도 커져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다 우상향을 가게 되고 애자일도 당연히 그러면 이 우리 팀이 성장하고 우상향의 그래프로 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현상을 분석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때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제조업이다 보니 되게 윗분들이 현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막상 갔다 오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현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던가 우리의 상태가 애자일이 필요했던 건가 필요하면 애자일 중에 도대체 어떤 게 필요했던가 꼭 스크럼을 해야 되나 등등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역할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겠죠. 현 상태가 분석이 됐으니 그럼 내가 스크럼 마스터로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나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깨끗하게 사표 내고 치킨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민님 얘기 되게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유행에 맞춰서 조승님이 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쓰셨던 애절 코치 역할 5개에 대해 이렇게 쓰셨는데 뭐 내부 컨스턴트, 문제 해결사, 리더, 변화 에이전트, 교사 등등의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 역할이 있겠죠. 아까의 애즈 이즈 분석에 따라서 본인의 팀, 본인 회사, 본인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시다 보면 내가 내부 컨설턴트가 돼야 되는 건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인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커뮤니케이터인지 혹은 다른 역할인지 분명히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조직의 수많은 역할 중에 본인이 애자일 코치 혹은 스크럼 마스터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안 보였다? 그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다시 개발자로 혹은 다른 역할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역할을 하셨다면 저는 또 한 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 그 역할을 하려고 하시냐? 자꾸 왜 물어보니까 짜증나시죠? 실제로 어째 짜증내신 분도 꽤 계셨고 예전에. 그래서 뭐 굳이 제가 5Y라는 기법을 얘기 안 해도 저희가 굳이 또 루트 코드까지 가지 않아도 왜에 대한 질문 자꾸 하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 스크럼 마스터 혹은 애자일 코치 역할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요거죠. 여러분이 스크럼 마스터로 가는 긴 여행 중에 북극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찍으셔야 될 뭐 중간에 방향이 약간 바뀔 수도 있겠죠. 방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개발자로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몇 년 이상 이제 스크럼 마스터의 길로 애자일 코치를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애자일의 방향이라는 거는 저 외에서 출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애자일이냐?
왜 하필 나는 애자일을 좋아하고 왜 하필 애자일을 이 조직에 이 우리 팀에 적용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북극성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창준님 블로그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지만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코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꽤 많은 개발자 출신의 스크럼 마스터 분들은 아까처럼 이제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다 보면 본인이 조급해지셔서 스스로 이제 개발을 같이 하게 됩니다. 유닛 테스트도 짜주고 QA도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근데 사실 그럴 거면 테스터를 뽑으면 되지. 굳이 왜 스크럼 마스터를 뽑았겠어요? 스크럼 마스터로서의 할 역할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코치랑 선수의 역할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왜라는 여러분의 북극성 노스타를 세팅할 때 반드시 본인만이 아닌 혹은 팀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고 프로세스가 아닌 컬처랑 피플이랑 리더십을 같이 움직이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하면 되게 사실 꼰대 갖고 좀 고리타분 얘기 같긴 하지만 모든 걸 움직이는 거에는 사실은 이유와 명분이 그 특히 모두를 위한 명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리더십에 관한 건데요. 이건 좀 한글로 표현하자 보면 일이 되게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들 이제 뭐 다 애자일 아신다고 치고 애자일에 친숙하신다고 생각하면 스크럼보드나 칸반보드는 한 번씩 보셨을 테고 저희가 다 포스트잇 혹은 티켓을 옮기죠. 투두에서 인프로그레스는 두잉으로 가게 되고 두잉에서 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일이 되는 과정이죠. 인프로그레스에서 돈으로 못 가면 문제가 생긴 거죠. 데일리 미팅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데일리 미팅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망각하신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다른 팀에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위클리 스크럼 미팅 한다길래 야 그거 뭐냐 뭐 새로 나왔나 해서 보러 갔더니 개발자들이 주간 보고 회의를 너무 싫어해서 위클리 스크럼 미팅을 하기로 했답니다. 일주일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고 다음 일주일 후에 뭐 할 거고 우리 이슈가 뭔지 공유하기로 했대요. 끝내주죠라고 얘기해서 이 자식이 막 욕을 하고 왔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프랙티스가 잘못됐던 걸까요? 아니면 개발자들의 말을 들은 게 잘못됐을까요? 사실은 문제의 디파인을 잘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말에 따라도 문제를 똑바로 디파인했으면 사실 솔루션이 다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 그 라인 CTO 분도 저번에 한번 얘기하다가 가장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역량 있는 핵심 인재는 어떤 분이세요? 여쭤봤더니 문제 디파인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핵심 인재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인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문제를 잘 디파인하는 게 스크럼 주니어에서 마스터로 하시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드보이에 여러 가지 명대사와 명장면, 뭐 산낙지 먹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대사고 아직도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있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태가 최민식한테 했던 얘기죠.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고 질문을 틀리게 하니까 자꾸 틀린 질문하니까 맞는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저희가 지금의 상황과 지금 우리 애자일과 우리 스크럼을 운영하고 돌리고 있는데 애초부터 질문을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데일리 미팅인지 회고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애자일 자체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채 질문 자체를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디파인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아이데이션 중에 가장 유명한 많이 쓰는 그 더블 다이아몬드를 봐도 문제를 파악하고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디파인이 잘못되면 애초에 좋은 제품을 데벨롭할 수도 없겠죠. 애초에 좋은 제품을 딜리버리 할 수도 없겠고 아까 오전에 키노트도 그랬고 다른 세션에 봤어도 초반에 문제 디파인이 잘못되고 초반에 세팅이 잘못되면 뒷부분에 가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결국은 뭐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0점이 안 맞으면 관역에 아무리 화살을 쏘고 총을 쏴도 맞을 리가 없겠죠. 애초에 문제를 잘못 봤는데 디파인이 잘못됐는데
총알이 제대로 가서 화살이 제대로 가서 관역에 명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잘 디파인 되냐?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팁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도를 줌 아웃 쭉 해서 보면은 아시아에 한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있죠. 줌인으로 쭉 당기면 지금 저희가 있는 S타워 동간이 걸쳐 있는데 어쨌든 잠실역 주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뷰는 경영자들이 보는 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뷰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들의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크럼 마스터, 애자일 코치로서 필요한 뷰는 3000피트 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97가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알아야 될 뭐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스카이 다이빙 할 때 비행기에서 이제 뭐 배낭 메고 떨어지겠죠. 그때는 바다, 뭐 산 이런 게 보일 테고 쭉 스카이 다이빙에서 낙하산 펼쳐서 땅에 내려오면은 풀이 보이겠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다치지 않고 안착하려면 3000피트 뷰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비저빌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스크럼 보드를 운영하고 칸반 보드 운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비저빌리티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되게 디테일한 밑에 단계, 0피트의 개발자 단계 뷰도 필요하겠고 맨 위에 사장님들이 보는 전체적인 비즈니스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스크럼 마스터, 애자일 코치로서 제공해드릴 뷰는 3000피트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뷰를 연습하시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테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션, 워크숍도 있었고 퍼실리테이션 세션도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 또 망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팀에 굉장히 싸움이 많았고 개발, 기획, 디자인이 서로 사실 쌍용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의 잘못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고 거기에 스크럼 마스터분께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잘 모아놨습니다. 각각의 직군 대표와 실무자를 모아놓고 회의실에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싸움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거기서 그 스크럼 마스터가 퍼실리테이션 능력이 좀 더 있어서 해본 적이 있어서 본인 연습했어서 결론이 나게 회의를 이끌었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매듭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크럼 마스터 할 일이 많아요 라고 답답하시겠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퍼실리테이션 능력은 본인이 스크럼 팀, 애자일 팀을 리드하고 서포트하고 거기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더 도출하면서 반드시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꼭 이끌어내야 될 좋은 스킬셋입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뭐 책도 많이 있고 강의도 좋은 거 많고 심지어 자격증도 있으니까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코치로 계속 나아가실 분들은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있는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하는 친구 중에 이 능력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능력 차이는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일단 회의가 결론이 나냐 안 나냐.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2시간씩 모였는데 2시간 동안 끝나고 났더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한 거냐 2시간 동안. 내 아까운 코스트를 이렇게 낭비하게 하다니. 하지만 퍼실리테이션 잘하면 1시간만 하더라도 내가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결론이 잘 난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능력이 있구나. 뭔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당사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크럼 마스터의 필살기로서도 퍼실리테이션 능력은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팁으로는 KPI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본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된 강연 중에 독일 티모바일 관련된 걸로 짐작이 되고요.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동영상을 봤는데 KPI는 이제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요. 올가매는 KPI는 사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KPI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스크럼 마스터로서 우리 팀 동료들과 경영진과 다른 분들을 설득시킬 때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 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랑.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살이 쪄 있지만 제가 몸무게 빠지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보는 거는 사실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빠졌다 만큼 좋은 게 없겠죠. BMI 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지방 수가 준 것 같고, 사진은 물론 찍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숫자라서 보이는 게 사실은 소통하기 가장 좋습니다. 예전엔 제가 정말 KPI 싫어했어요. KPI 지옥이라고 하는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어느 순간 꼭 굳이 KPI라고 말을 할 필요 없지만 숫자로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 우리 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번다운 차트만 그리실 거예요? 번다운 차트 3주만 그리면 아무도 안 봅니다. 늘 번다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쭉 가든가. 사실은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되게 좋은 툴이긴 하지만 다른 숫자로도 우리가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행복 지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겠죠. 일본 분들하고 제가 좀 일을 예전에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그분들이 별것도 아닌 걸 다 숫자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뭐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만족도 관련해서도 되게 어처구니없게 숫자로 만들어서 처음엔 되게 유치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2년, 3년, 5년 쌓이니까 되게 신뢰도 있는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그 정도 시간까지 필요 없겠지만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 팀이 스크럼이나 애자를 통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그 해당 팀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무게 뺀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 잡을 때도 숫자로 잡으시면 더 좋고, 우리가 생산성을 높인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뭐 데일리 미팅 할 때 지각률이 몇 프로 줄이자, 아니면 우리의 만족도가 더, 우리의 소통 지수 하면 사실 좀 웃기기도 한데 지금의 소통 지수를 3으로 보고 한 7까지 올려볼까? 뭐 7은 뭐고 3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숫자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나아지고 있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 뭐 하루에 여기 숫자로 보여주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정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경영 지표가 아닌 저희의 변화 지표에 대해서도 KPI로 팀원들한테 공유한다면 우리가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좋은 실패에 대한 얘기인데요. 좋은 실패, 나쁜 실패는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쁜 실패는 부주의해서 실패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규정을 무시해서 프로세스를 일부러 어겨서 실패하는 게 이제 나쁜 실패라고 얘기하고, 좋은 실패는 저런 가설 실험도 있지만 실패를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을 때, 보통 운동할 때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스키를 좋아해서 스키 타다 많이 뒹구는데 뒹굴다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자세가 잡힌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실패를 했지만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당하고 있다라는 좋은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 혹은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 뭔가 굉장한 레슨을 얻었을 때 라는 좋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쉽죠. 좋은 실패하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 실패를 할 수 있냐, 많은 팁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컨퍼런스 내내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로스 마인드셋. 애자일을 하기 위한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끝이 정해져 있는, 결과 있는 픽스드 마인드셋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실패에 대비하는 저희 자세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로스 마인드셋은 이터레이션하고 반드시 같이 돌아야 되는 건데 그냥 돌면 안 됩니다. 이터레이션 돌면서 반드시 도는 와중에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안 나아지고 있다면 거기서 그만두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빨리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실패를 위해서는 실패를 통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적으로나 혹은 같이 공감하는 적으로도 반드시 공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제 많이 좀 익숙한 그림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혹시나 뭐 창주님 AC2교육 받으셨다면 나오는 얘기도 한데,
사티르 변화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상태에 대한 변화 모델인데 첫 번째는 그냥 지금의 굉장히 좋은 상태가 있다가 외부의 어떤 요인을 만나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워터폴로 우린 잘 가고 있다가 애잘하다 그러면은 100% 저항이 들어옵니다. 저항이 심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그런 거 안 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 그러다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만나면 KO 상태로 빠집니다. 당연히 성과는 하락하고 팀은 분열하기 시작하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팀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팀이 지금 KOS에서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되게 좋게 지금 보고 있는데 KO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반드시 트랜스포밍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아까 키노트 얘기했던 수파리의 파에서 리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죠. 트랜스포밍 아이디어를 찾아서 더 좋은 상태로 가시는 단계로 가야 되고 못 간다면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백도로 가게 되죠. 근데 저희가 애자를 한 이유는 지금의 상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달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함이고 우리 팀이 우리 회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자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변화 모델을 통해서도 저 저항 단계에 들어섰을 때 저 케이오스 단계에 들어섰을 때 거기서 스크럼 마스터로서 저는 그로스 마이센드 갖고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변화 리드를 잘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커넥터 낫이라고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정보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죠. 이 데이터를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넣으면 걔가 놀라운 해법이 됩니다. 통찰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좋은 자료는 구글과 책에 많이 있고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뭐 통찰력을 키우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약간 뭐 수련이라는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키워나가시는 방법, 많은 경험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경험이 많은데도 그냥 연차만 흘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통찰력, 인사이트 없이 연차만 쌓이면 그냥 꼰대로 갑니다. 여러분 연차 쌓이면서 반드시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같이 기르셔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멘토랑 구루로 성장하시를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도 자주 보는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트레이너가 되게 유명한데요. 세상에 나쁜 개발자는 많이 있습니다. 개발자 좀 계시죠? 정말 다 좋은데 극기소수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기소수.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원래 틀린 말 안 한다. 나는 원래 이렇다. 내 성격 자체가 원래 이래. 난 아니면 아니고 나보고 자꾸 시키지 마. 내 코스트 낭비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일리 미팅 하자 그러면은 싫어. 네가 해. 내 코드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어 라고. 아니 스크럼 마스터 그 사람 코드 보고 상태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짜야 되는데 잘 짜지도 않습니다. 정말 극히 소수의 나쁜 개발자가 있으면 예전에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요새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서 쫓아냅니다. 근데 정말 그 성악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나쁜 놈이 아니라면 뭔가 이유에서 좀 나빠질 수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정말 말 안 들으면 통배권을 알려주시고요. 마스터면 펼쳐질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같이 우리와 애자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감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이해하고 있거나 그 사람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논리일 텐데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조직의 지지를 받지 않는 혁신은 80%가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20%나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혁신의 성공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반대로 보겠습니다. 80%가 망하기 때문에 이 80%를 챙기기 위해서 조직의 지지를 받는, 팀원들의 공감을 받는 혁신적인, 뭐 혁신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애자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데일리 미팅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왜 세팅한 것도 비슷하지만 다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우리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왜 우리가 모여서 왜 우리 비싼 시간을 내서
15분씩이나 그것도 서서 귀찮게 꼭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공감이 없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다간 예절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공감을 위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 서버가 돼버린 노예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같이 가기 위해서 요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받침대입니다. 저희 스크럼 마스터는 우리 개발자들의 받침대가 돼서 저를 들이밟고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감이 안 된 어떤 프랙티스는 아까 다른 세션에서 애자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 공감은 팀원들뿐만 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사실 돼야 됩니다. 경영진하고 돼야 되고 다른 분들하고 또 돼야 됩니다. 이런 공감들은 개선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아까 링커피 할 때도 회고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가장 또 많이 스크럼 주니어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회고를 한 4번 하다 보니까 지겹대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계속 하우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방법은 약간 마약 같아서 그 방법에서 와 끝내주면 다시 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됐냐 라는 거를 공감하고 다 같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몸무게를 빼는 그 퍼스널 트레이닝 생각해 보시면 결국 계속 사람들이 근육을 만들고 몸을 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진을 찍죠. 거울 보고 사진 찍으면서 인스타에도 자랑하고 스스로도 계속 보게 되는데, 변화의 상태를 계속 인지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선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게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인다면 숫자든 뭐 그래프든 그림이든 뭐든 있겠죠. 방법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 회고를 통해서,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굿에서 그레이트로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본 스크럼 마스터 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회고에서 나온 개선점을 트래킹을 안 합니다.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다음 스프린트 가면은 그냥 까먹어 버리죠. 스크럼 마스터는 까먹지만 그 얘기한 개발자는 안 까먹습니다. 우리가 뭐가 나아진 거지? 예전에는 뭐가 좋아진 거지? 왜 회고를 자꾸 하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게 개선이 안 돼서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개선이 잘 되고 있으면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정말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칸반이나 회고 예전에서 많이 얘기하는 카이젠 개선은 정말 좋은 걸 위한 체인지고, 이 체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스크럼 마스터께서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 레벨에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용하다 보면 낮게 열린 열매는 수확하기 쉽겠죠. 근데 아래쪽 열매 다 따다 보면 이제 위에만 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집니다. 당장 예절 시작하면 3개월, 6개월은 잘 돌아갈 수 있어도 1년 정도 되면 이렇게 자꾸 늪에 빠지거나 자꾸 망한 이유가 상위 레벨의 서포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포트가 없거나 공감이 안 됐거나. 그래서 안 계시나요? 그 신한규님, 아까 전 되게 신한규님을 좋게 보는 게 다른 세션 발표하신 상위 레벨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SDS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애자일을 잘 될 수 있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이 능력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스크럼 마스터로 가는 길에서는 상위 레벨의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의 관심과 지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없이 했다가 그냥 밑에 열매만 따고 끝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변하시려면 우리 팀의 공감뿐만 아니라 윗레벨의 공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더 좋은 얘기는 딴 세션에서 많이 해줬으니까 크게 3개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크럼 주니어 분들이 초보 시절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왜 애자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하면 되죠.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애자일을 한다고 까본 지 11년이 됐는데 11년 내내 애자일만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안 할 때도 있었고 뭐 워터폴에 또 전력을 질주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었어요. 필요 없으면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반드시 세팅해서 여러분의 특성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애자일 프랙티스 하라고 내버려두고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되게 많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꿔다는 보릿자루도 안 되실 테고 왜 난 오후 되니까 할 일이 없죠? 이런 말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많은 공감을 이루셔야 되고 네. 좋은 실패를 하셔서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모습들이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스크럼 마스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팀원들한테 다 같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코치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코치는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선수가 아니죠. 애자일 코치는 스크럼 마스터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기획자나 혹은 우리 팀이 위대한 일을 하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잡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들어 코치해서 못하겠네 라는 일이 가끔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서 결국은 우리 팀이 우리 조직이 위대한 성과를 내고 그레이트 된 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에자일의 이 컨퍼런스 키워드인 비에자일하고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얘기의 반복이지만 사실은 하우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자꾸 Y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원샷을 날리면 되게 좋죠. 저기 막 회고가 안 되고 있었는데 데일리 미팅이 안 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새로운 방법이 딱 들어가서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우도 되게 중요하고 옛날에 애자일 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 그래서 수술도 성공이 되고 환자도 살려야 되니까 사실 하우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하우만 거기에 몰입하다 보시면 사실은 두잉 애자일만 자꾸 하다 보면 물론 본인이 거기서 되게 스트럭을 해서 성장을 겪어서 비애자일이 됐으면 좋지만 너무 거기만 몰입하시면 사실은 스크럼은 쓰레기가 될 확률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왜 해야 되는지 명분과 모두를 위한 애자일 그 다음에 개선을 위한 공감에 더 포커스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요 말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키팅 선생이 했던 허프만 시죠. 당신의 시는 뭐가 될 것인가? 아이패드 광고에도 나왔는데 그럼 스크럼 주니어 분들은 스크럼 마스터로 가실 때 여러분의 애자일은 어떻게 되길 원하시고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마지막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스크럼 주니어가 보통 불리는 연차가 낮으신 사원급이라고 보면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하자 보면은 네가 뭘 한다고 잘 안 따르죠. 근데 좀 그래도 윗사람이 하자고 하면 잘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크럼 주니어가 공감대를 이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저도 썼던 방법 중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해서 돌국 끓인다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돌국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얘기를 하기 시간 너무 짧으니까 역시 또 구글 찾아보시면 있고요. 이게 잘 될 거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TDD를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한참 TDD 유행할 때 이렇게 우리가 품질을 관리하면 좋을 거다. 코드 레벨에서 먼저 보여준 적도 있었고 제가 제 동료들과 함께 먼저 애자일 프랙티스를 연습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를 가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사실은 말로 하면은 좀 한계가 있고요. 먼저 액션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짬밥이 낮은 한 1, 2년 차 와서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귀여우면 귀여워서 따라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하시죠 그러면 잘 안 따라주기도 하는데 먼저 액션을 같이 보여주는 게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사실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저 한국인의 고유 습성인 빨리빨리 때문에 사실 애자일이 많이 망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저도 지금 저희 팀을 변화시키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에 한 70%밖에 안 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저희 팀원들이 서두르고, 저 이런 질문도 와서 저희 팀원이 그 유진님이 스크럼 마스터인데 왜 우리는 스크럼 안 해? 저희 팀 스크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준비가 안 됐다. 뭐 그렇게 저희 스크럼에 또 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애자일에 그 준비가 안 된 개발자들한테 왜 이 멋진 걸 보여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게 농담이고요. 그만큼 사실은 스며드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문화로서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사실 아까 키노트도 있지만은 변화시키기 되게 빠릅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되지만 사실 프로세스만 변하면 안 따라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사람, 컬처를 변화시키려면 긴 시간 동안 먼저 모범을 보이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삼성전자 있을 때 제조업이다 보니까 인베드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래서 C로 보드에다 짜는 분들을 데리고 TDD를 하자고 꼬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시겠죠? 결말은 그 개발자분들이 저를 다시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그 겉멋에 들었던 것 같아요. TDD가 한참 유행하고 창준님이 막 동영상 뜰 때여서 와 이거 하면 정말 우리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빠졌었는데, 그렇게 제가 안 해본 프랙티스를 같이 처음 사람들 데리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제가 먼저 좀 연습해보거나 상황극도 한번 해본 적도 있었고요. 따로 아니면 좀 주변 여기 또 애자일 미터업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조언 들어가면서 먼저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적용하는 걸 이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좀 1년 걸렸다는 게 사실은 그 제가 팀 헤드이기 때문에 그냥 깔아오면 다 깔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서서히 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자 볼 때 미리 딴 데서 먼저 좀 해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성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다가 첫 번째 질문 까먹었네요.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 드릴게요. 네. EA는 전사적으로 스크럼, 애자일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프로세스가 오히려 워터폴이라고 자체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지만 스튜디오별로 좀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튜디오에 어떤 팀은 그냥 워터폴하고 어떤 팀은 애자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지금 한 3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은 그냥 그 워터폴로 하고 있고요. 한 팀, 저희 팀만 애자일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좀 약간 바뀌고 리더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스크럼 마스터 직책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저는 지금 스크럼 마스터는 아니고 직책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약간 네. 방금 대답해 주신 네. 거를 좀 들으면 그 팀에서요? 네. 네, 애자일리하게 일을 하려면 스크럼 예. 마스터가 필요하다 예.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은 저희 팀원 중 스크럼 마스터라는 롤이 없는데 PM이 해야 되는지 기획자 디자이너 그 PM이 프로덕트 매니저인가요? 프로젝트 네. 매니저인가요?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면 진짜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은 아예 새로운 롤이 부과된 사람이 필요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덕트 매니저가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PO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개발자가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자일하고 스크럼의 많은 프랙티스들이 사실 좀 약간 루즈드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한 프로세스나 방법론이 아니라 뭐 15분도 사실 공식적으로 15분은 아니거든요. 데일리 미팅. 왜 15분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되게 많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개발자 혹은 자기 이익에 관련돼서 함부로 적용되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방향 갈 확률이 있고, 그거에 대한 예가 아까 말씀드린 위클리 스크럼 미팅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냥 뭐 스크럼이 저런 건가 보다 하고, 또 다른 회사에 다른 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약간 이제 코칭하러 갔다가 자기들 스크럼 하니까 보러 오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스크럼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뷰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고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지 했을 때 그 회사 그 팀에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코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요새 무슨 소설에서 신인상 받은 판교의 스타트업 얘기 혹시 아세요? 대부분 이제 망한 스크럼 얘기인데 스크럼 마스터라는 게 없이 그냥 해서 사장님이 와서 아침 조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망하게 돼요. 정확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 왜 해야 될지, 우리가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그냥 관심 없이 뭐 실리콘밸리에서 한다니까, 저 회사 한다니까, 여기서 한다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도 잠깐 있었었는데 어느 회사에 임원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애자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쿠팡이 애자일을 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는 것 같다. 그 이외엔 다른 이유가 없으신가요? 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용도 이용하시는 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애자일 적용하면은 정말 잘 돌아갔을까요? 라는 궁금증은 계속 남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